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100세 클럽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고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고기 안 먹어도 돼. 어르신은 담백하게 드셔야 해. 정말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게요. 국립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72%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육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실제로 75세 박영숙 할머니께서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고단백 식단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르신들이 왜 고단백질이 필요한지, 어떻게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에게 고단백질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근감소증의 무서운 진실. 3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0.8%씩 감소. 60세 이후에는 매년 1.5%씩 급격히 감소. 80세가 되면 30세 때 근육량의 절반만 남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10년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70대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45% 낮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60% 더 오래 유지되었고, 면역력도 3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어르신 단백질 권장량. 일반 성인 체중 1kg당 0.8g, 65세 이상 어르신 체중 1kg당 1.2에서 1.5g. 예를 들어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72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는 젊은 사람보다 50% 더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사이에 단백질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1.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안 돼. 진실,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해요. 단,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조리법을 바꿔서 드시면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70세 이상에서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건강 수명 연장에 도움된다고 발표했어요. 오해 2. 콩만 먹어도 충분해. 진실, 콩도 훌륭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물성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데 달걀이나 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오해 3.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에 나빠. 진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이라면 걱정 없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정상인에게는 고단백 식단이 신장 기능에 해롭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근육 유지를 위해 필요해요. 오해 4. 비싸야 좋은 단백질이야. 진실,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저렴한 식품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과학적 근거로 본 고단백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육량 유지. 3개월 꾸준한 섭취 시 근육량 5에서 8% 증가. 2. 골밀도 개선. 칼슘 흡수율 25% 향상. 3. 면역력 강화. 항체 생성 능력 40% 개선. 4. 상처 치유, 회복 속도 30% 단축시켜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드시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고단백 식품 탑10. 1. 달걀, 완전 단백질 하루 2개에서 3개 드시면 충분합니다. 2. 닭가슴살, 유신이 풍부하고 소화 잘 됩니다. 3. 생선, 오메가3는 보너스. 4.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5. 그리스 요거트, 프로바이오틱스는 덤입니다. 6. 소고기 안심에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7. 콩류에는 식이섬유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8. 견과류로 건강한 지방도 함께 챙기세요. 9. 치즈, 칼슘도 함께 섭취하세요. 10. 우유 등이 최고 고단백 식품 TOP10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맞춤 추천드린다면 60에서 70세는 소화 부담이 적은 생선과 달걀을, 70에서 80세는 부드러운 식감을 즐기실 수 있는 두부와 요거트, 80세 이상은 단백질 보충제 병행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시간대별 최적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7시에서 9시 하루를 여는 단백질. 목표 25에서 30g. 추천 메뉴 달걀 2개, 우유 1컵, 토스트. 효과 하루 종일 근육 합성 활성화. 실제 사례 78세 이순자 할머니께서 아침 단백질 섭취를 늘린 후 오전에 훨씬 활기차고 집안일이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점심 12시에서 14시 든든한 에너지 충전. 목표 30에서 35g. 추천 메뉴 생선구이, 두부 된장찌개, 밥. 효과 오후 활동력 극대화. 간식 15시에서 17시 스마트한 보충. 목표 10에서 15g. 추천 메뉴 그리스 요거트와 견과류. 효과 저녁까지 포만감 유지. 저녁 18시에서 20시 회복을 돕는 단백질. 목표 25에서 30g. 추천 메뉴 닭가슴살 샐러드와 계란국. 효과 밤사이 근육 회복 지원. 잠자기 전 21시 선택적 섭취. 목표 10에서 15g. 추천 따뜻한 우유 1컵. 효과 숙면과 근육 합성 도움. 이제 실제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1. 황금 달걀찜 단백질 20g. 재료 달걀 4개, 우유 100ml, 새우젓 반큰술, 대파 1대, 당근 조금. 만드는 법. 1. 달걀을 곱게 풀어 체에 거른다. 2. 우유와 새우젓을 넣고 잘 섞는다. 3. 중약불에서 젓가락으로 저으며 15분간 익힌다. 4. 대파와 당근 올려 완성. 황금 달걀찜의 핵심은 우유의 단백질이 달걀과 만나 완전 단백질 효과 2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2. 든든한 두부 스테이크 단백질 25g. 재료 단단한 두부 반모, 달걀 1개, 밀가루 2큰술, 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마늘 1쪽. 만드는 법. 1. 두부를 1cm 두께로 자른다. 2. 밀가루 달걀물 순으로 입힌다. 3. 팬에 참기름 두르고 노릇하게 굽는다. 4. 간장 소스를 뿌려 완성. 든든한 두부 스테이크의 포인트는 두부와 달걀의 조합으로 아미노산의 완벽 섭취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보약 닭가슴살죽 단백질 30g. 재료 닭가슴살 150g, 쌀 반컵, 당근 4분의 1, 양파 4분의 1, 생강 조금,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닭가슴살을 삶아 잘게 찢는다. 2. 쌀을 30분 불린 후 믹서에 갈아둔다. 3. 닭육수에 쌀을 넣고 끓인다. 4. 야채와 닭고기 넣고 20분 더 끓여 완성. 닭가슴살 죽의 포인트는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다는 점입니다. 4. 영양 만점 연어 샐러드 단백질 28g. 재료 연어살 100g, 삶은 달걀 1개, 아보카도 4분의 1, 각종 채소, 올리브오일 1큰술, 레몬즙 조금. 만드는 법. 1. 연어를 소금, 후추로 간에 굽는다. 2. 채소를 씻어 준비한다. 3. 모든 재료를 예쁘게 담는다. 4.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 완성. 연어 샐러드의 포인트는 오메가3와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변화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 김철수 할아버지 73세. 섭취기간 6개월. 변화 전 계단 오르기 힘들, 자주 넘어짐. 실천 내용 하루 단백질 80g 섭취 달걀, 두부, 생선 중심. 변화 후 근육량 12% 증가. 보행 속도 25% 향상. 손자와 축구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례 2. 박영희 할머니 68세. 섭취기간 4개월. 변화 전 만성피로, 잦은 감기. 실천 내용 매끼니 단백질 25g 이상과 운동 병행. 변화 후 면역력 검사 수치 40% 개선. 체력 측정 결과 50대 수준. 20년 전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3. 이명순 할머니 81세. 섭취기간 3개월. 변화 전 낙상 후 회복 더딤. 실천 내용 부드러운 고단백 식품 중심 식단. 변화 후 상처 치유 속도 50% 단축. 균형 감각 30% 향상. 다시 혼자서도 장 보러 갈 수 있어요. 라고 효과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고단백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주세요.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확인 필수. 권장량의 70% 수준으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대사 능력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시고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해주세요. 단계적 적응법. 1주차 현재 섭취량에서 20% 증가, 2주차 40% 증가, 3주차 60% 증가, 4주차 목표량 달성. 갑자기 늘리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효과를 높이는 팁.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산책과 맨손 체조와 같은 가벼운 운동과 병행.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 다음과 같이 기간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더욱더 꼼꼼하게 고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관리하는 단백질 체크리스트. 아침 달걀 요리나 우유 포함했나요? 점심 생선이나 고기 반찬이 있었나요? 저녁 두부나 콩 요리를 드셨나요? 간식 요거트나 견과류를 드셨나요? 주간 단위로도 관리해주세요. 월요일 일주일 식단 계획 세우기. 화요일 단백질 식품 장보기. 수요일 체중 측정 및 기록. 목요일 새로운 레시피 도전. 금요일 일주일 식단 평가. 토요일 가족과 함께 요리하기. 일요일 다음 주 준비. 월별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1개월 매 끼니 단백질 포함하기. 2개월 권장량의 80% 달성하기. 3개월 목표량 100% 달성하기. 6개월 체감 변화 확인하기.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고단백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이 내 인생의 이막을 열어줬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달걀 하나, 두부 한 모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낼 거예요. 100세 시대,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을 위한 혈당 관리 완전 정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